안녕하세요. 챗GPT 강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챗GPT의 기본 개념과 기능들을 배워왔다면 이제는 실제로 활용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챗GPT를 사용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실전에 적용해보고 더 나아가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챗GPT 활용의 진짜 재미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챗GPT 활용 실습을 시작해 보시죠. 이제 챗GPT 활용 실습을 해볼 시간이에요. 먼저 첫 번째 실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700자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해줘.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구성하고 본론에서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해 라고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챗GPT가 정말 체계적인 에세이를 써줄 거예요. 분량도 정확히 맞춰주고 구조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보고서 작성에 정말 유용하죠? 두 번째 실습은 번역 기능이에요. 영어나 일본어로 된 사진을 업로드해 보세요. 그러면 챗GPT가 사진 속 텍스트를 읽고 한국어로 번역해 줄 거예요. 사진 업로드는 정말 간단해요. 입력창 옆에 있는 클립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판이나 간판, 문서 같은 것들을 찍어서 올리면 즉석에서 번역해 주니까 해외여행할 때 정말 유용하겠죠? 세 번째 실습은 마케팅 문구 작성이에요. 20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천연 화장품의 인스타그램 홍보 문구를 세 가지 스타일로 작성해줘 라고 입력해보세요. 챗GPT가 트렌디한 스타일, 감성적인 스타일, 정보 전달 스타일 같은 다양한 톤 앤 매너로 홍보 문구를 만들어줄 거예요. 해시태그까지 포함해서 바로 SNS에 올릴 수 있게 완성해주니까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네 번째 실습을 해볼게요. 거래처의 일정 변경 요청 메일을 정중하게 작성해줘 라고 입력해보세요. 챗GPT가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공손하고 전문적인 이메일을 작성해줄 거예요. 제목부터 본문, 마무리 인사까지 완벽하게 구성해주죠. 직장에서 중요한 메일을 보낼 때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잖아요. 이럴 때 챗GPT가 정말 든든한 비서 역할을 해줍니다. 격식을 지키면서도 내용 전달이 명확한 메일을 만들어주거든요. 다섯 번째 실습은 교육 분야예요. 중학생 수준에서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세요. 챗GPT가 어려운 과학 개념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예시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안슈타인의 복잡한 이론을 일상생활 예시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정말 신기해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겠죠? 여섯 번째는 심리 상담 영역이에요. 꿈에서 비행기 추락을 경험했어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해 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세요. 챗GPT가 꿈의 상징적 의미나 심리학적 해석을 제공해 줄 거예요. 물론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꿈의 일반적인 의미나 심리 상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일곱 번째 실습은 창작 활동이에요. 좀 더 복잡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창원시의 용지못의 잔설로 시놉시스를 만들고 제목을 추천해줘 라고 입력해보세요. 시놉시스는 쉽게 말해서 이야기의 줄거리 요약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전체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가 용지못 전설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스토리와 매력적인 제목들을 제안해 줄 거예요. 지역의 전설이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창작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시놉시스가 완성되면 이어서 계속 발전시켜 볼 수 있어요. 이어서 대본을 만들어라 라고 입력하면 실제 연극이나 영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본을 작성해 줍니다. 대본은 배우들이 연기할 때 사용하는 대사와 행동 지시가 적힌 스크립트예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연출안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연출안은 감독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할지 계획한 것이에요. 카메라 앵글, 조명, 음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리한 거죠.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완전한 작품 기획까지 발전시킬 수 있어요. 9번째 실습은 성적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예요. 교육 분야에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성적을 분석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개인별 성적표를 만들어라. 그래프의 범례는 달서 힐링체 M으로 적어라. 라고 입력하고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성적표를 업로드해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A001부터 A010까지 10명의 학생 성적 데이터가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학생 아이디별로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나와 있답니다. 이 성적표를 챗GPT에 업로드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목별 평균 점수, 학생별 총점과 평균, 과목별 성취도 분포 같은 것들을 시각적인 그래프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각 학생별로 개별 성적표도 제작해 줍니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생 성적을 한눈에 파악할 때 정말 편리하겠죠? 10번째 실습은 정말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이에요. 지역 전설을 활용한 동화 만들기를 해볼게요. 먼저 챗 GPT에게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귀산은 창원 앞바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으로 이곳에는 황금닭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귀산에는 신령스러운 황금닭이 살고 있었는데 이 닭이 울면 나라에 큰 재앙이 온다고 하여 닭을 봉인한 곳이 귀산이라 전해집니다. 그래서 귀산은 예부터 귀한 산, 즉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산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용 이야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어서 확장 아이디어로 재미있고 맥락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먼저 소주제를 6부분으로 만들어라 라고 요청해 보세요. 챗GPT가 전체 이야기를 6개의 장으로 나눠서 구성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1부, 황금닭의 등장, 2부, 마을에 닥친 위기, 3부, 용감한 아이의 모험.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소주제가 완성되면 각 부분별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읽기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교육적 가치도 있는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프로세스를 알아볼게요.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소주제 6부분이 생성된 후에는 이어서 1부의 내용을 1500자 정도 적어줘 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장의 상세한 이야기가 완성돼요. 1부가 완성되면 이어서 1부의 내용을 16대 9의 동화 스타일 이미지 그려줘 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야기에 맞는 예쁜 삽화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부, 3부까지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완전한 동화책이 완성됩니다. 다 완성된 것을 아래 한글이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으로 복사해서 전체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만의 오리지널 동화책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뿌듯하겠죠? 오늘 챗 GPT 활용법을 함께 배워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접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어요. 텍스트 작성부터 번역, 데이터 분석, 창작 활동까지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오늘 실습한 10가지 예제들만 봐도 챗 GPT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느끼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써보는 거예요. 오늘 배운 실습 예제들을 직접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질문들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대화하다 보면 마치 똑똑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챗 GPT는 24시간 언제든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든든한 AI 파트너랍니다. 업무에서 막힐 때, 창작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을 때 언제든 활용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가 챗 GPT와 함께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되길 바래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